안녕하십니까. 국산목재협동조합 김지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제재소가 원목을 가지고 제재를 해서 건조를 하고 그 가공이 이제 치수 가공, 일반적으로 대패, 몰더 가공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판재를 붙여서 집성을 하고 집성한 구조재를 가지고 글루램을 가지고 프리컷을 한 다음에 현장에 조립하는 게 목조주택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자랑스럽게도 국산목재협동조합은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신 것처럼 원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낙엽송 원목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갈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많은 분들이 나무를 키는 거, 켜다에 대한 걸 그냥 자른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보신다면 그 영어로는 그냥 쏘라고도 동사용으로 쓰고 립한다고 찢어버린다고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켜는 겁니다. 길이 방향으로. 그리고 자르는 거는 길이를 끊는 거. 그래서 팀버는 뭐고 넘버는 뭐고에 대한 내용을 그냥 써봤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된 겁니다. 제재소가 뭐 하는 곳인 거며 각재가 뭐고 판재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재는 뭐고 판재는 뭐다의 규정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말이죠. 건조기를 이렇게 건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셨던 건조기를 나무를 이렇게 그 산대라 그래서 사이사이에 쫄대를 대고 건조를 합니다. 치수 가공하는 몰더입니다. 고항목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글루램하고 CLT에 대한 내용이고요. 글루램은 시루떡처럼 쌓아 올려서 부재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고 CLT는 판상재 형태로 옆으로 직교 결합을 하는 겁니다. 크로스 라미네이트 팀버라 갖고 직교 결합을 해서 판상재 형태의 넓은 그 엔지니어드 우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까 보셨을 거고요.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톱으로 자르는 거, 그리고 드릴로 구멍 뚫는 거, 밀링으로 프로파일을 가공하거나 그 홈을 따는 거, 요 세 가지입니다. 그냥 모양이 다른 툴을 쓰는 거지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모든 작동은 회전하는 날물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메존 도미노라는 그 르코불지의 아이디어란 건축이 엘리멘트가 뭘까에 대한 내용인데 목구조도 사실 목구조 기둥과 CLT 판상재가 바닥재와 지붕재로 사용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기서 벽체를 넣어서 빌딩 엠블럽을 만들거나 파삿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르코부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혁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냈는데 결합 방식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같습니다. 이게 옛날 자료라 팀버 프레임 하우스를 해서 프리컷을 해서 지금 저쪽 밑에 공장 동쪽에 존재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기계가 없을 때부터 태원 목재에 의뢰를 해서 프리컷 가공을 해서 뼈대를 만들고 시험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전에 디자인을 했을 때 맨 처음에 굉장히 도발적으로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같이 디자인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엑시오미라는 데에서 같이 설계를 한 겁니다. 목적은 3m, 6m짜리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내는 게 그때 주안점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재료는 나무로 한다. 그 두 가지 옵션만 숭실히 수행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m, 6m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느껴져서 이게 4m, 8m짜리를 이동식은 아니고 현장 조립형으로 한번 설계를 해본 것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이 건물이 실제로는 원래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겁니다. 입구를 폭포수처럼 빗물이 떨어질 수 있게 아예 모아서 내렸었고 그 커브드 글루램을 사용하고 모든 구조는 똑같아요. 이 설명은 아까 사진 속에서 봤는데 조립 과정 중에 있는 그 목재가 들어가는 저희가 군위에 있는 반스 패밀리 하우스라는 거를 줬을 때 목재가 들어가는 부분을 라이노에서 그냥 추출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부재별로 가공 위치 어떤 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이 결정해서 파일을 변환해서 가공할 수 있게 별도의 파일을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부 중심에 있는 이 그림이 하루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만큼 일한 겁니다. 물론 이제 토대 작업이라든가 뭐 밑에 기초 작업을 그 선행이 된 이후에 실제적인 목구조 이렇게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목구조 조립이 구조체 조립만은 하루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에 외피를 붙이고 투습 방지술을 붙인 모습입니다. 이게 마감은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시공이 빠르다는 게 붙어요. 근데 인류가 목재를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공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이 빠르다는 것도 빠른 거지만 목재를 가공하는 것도 다른 여타 재료들보다 가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목재가 가진 단점이잖아요. 다른 재료보다 약하다는 거. 근데 그게 또 가공 속도 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 UBC 도미토리인데 전체 구조체를 끝내는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70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재료로 했던 여타 재료, 철골이 됐던 철근 콘크리트 됐던 그거보다 18% 빠르다. 이게 부동산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물론 이건 도미토리지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이 발표 자료를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상상하시듯이 건물이 조 정도 됐을 때 만들었던 거라 그때는 제1호 공장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리컷 장비입니다. 이태리 SCM사의 오이코스 X라는 장비고요.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가공 범위는 최소 폭 60에 두께 50, 최대 폭 1250에 두께 300입니다. 길이는 무한대로 가공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처럼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하는 게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 저 폭을 밀링 같은 경우 폭을 넓히거나 폭을 좁히거나 길이를 줄이거나 길이를 늘리거나 이런 것으로 하고 가공하는 밀링의 날물의 모양에 따라서 도브테일이 되던 아니면 평면이 되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산림과학원 입구에 있는 영구동 로비에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글루램을 태원에 부탁을 해서 두께 60mm에 폭 450짜리를 납품받아서 그것들을 처음으로 가공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이 이겁니다. 하이드팍이라는 데인데 영국의 AA 건축학교에서 목재 가공을 위한 이제 파트가 하이드팍에 따로 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 가공에 미친 사람들만 모여갖고 기술 혁신적인 가공에 대한 것을 이뤄내는 곳인데 이게 이름이 트리 포크 트러스라 그래서 말 그대로 포크 트러스거든요. 그러니까 Y자로 생긴 나무를 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겁니다. 이 도면은 뭐냐면 범선을 예전에 만들 때 범선 부위별로 필요한 모양을 나무에서 찾아서 그 모양대로 가공해서 썼던 겁니다. 설명을 쉽게 하자면 시골에 사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게다리 같은 경우에 그 모양대로 생긴 거를 나무를 찾아서 가공을 하거든요. 나무가 커왔을 때 구조적 강도, 제가 구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새로운 직선 부재를 두 개를 Y자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강도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범선의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앞쪽 부분에 그러니까 Y자처럼 아니면 부메랑처럼 꺾인 부분들 그리고 범선을 잡아주는 부위들이 배 단면이 곡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재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큰 부재를 갖다가 깎아내기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휜 나무를 찾아서 그 부위를 맞춰냈던 겁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이드팍에 있는 나무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스캔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자르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맵을 만들고 이 맵을 만들어 놓은 인포메이션에 GPS 위치까지 다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메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노는 널브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뭐 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메쉬고요. 그래서 메쉬랑 너브랑 가지는 차이점이 이 프로젝트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조금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메쉬가 가지고 있는 건 원형을 설명할 때니까 곡선을 설명하기, 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삼각형을 조합으로 만들어서 그 볼륨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볼륨의 곡선을 좀 더 자세하기 위해서 조합, 최소 단위인 삼각형의 모듈을 작게 만들면서 곡선을 부드럽게 가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태를 나타내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에서 벌채해온 나무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것들을 결합을 했을 때 어디에 어떤 나무가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이코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육면체나 단면이 사각형인 물체를 하기 때문에 평평한 것에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못 하거든요. 평평한데 못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지점을 따서 움직입니다. 결합했을 때 이게 널브거든요. 단면, 서로가 다른 단면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중심점을 연결한 도면을 가지고 얘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나타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야, 얘네들 진짜 머리 좋구나. 그냥 대충 갖다가 여기다 꽂아서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수확해온 나무의 실제 중심부가 어딘지를 나타내는 도면을 만들고 그것을 찾아갖고 연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점을 잡아놓고 가공을 로봇 암으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위치점을 잡기 위해서 포인트를 찍어 놓고요. 어차피 스캐닝에서 포인트는 다시 잡아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조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거를 다시 조립을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별도로 씌워서 이게 이제 우드칩을 보관하기 위한 그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띄었습니다. 이건 비디오를 볼만해요. 그래서 메쉬랑 너브가 같이 존재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실제 원래 이렇게 생긴 건물이 들어오려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굉장히 간단한 건물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1층은 이렇게 생겼고요. 2층은 이렇게 생겼고 3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건물이었고 측면에서 했을 때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했고 결국 디자인을 뽐내기 위한 잘난 마음이 시공을 못하는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했습니다. 아주 고민 없이.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냥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엑시오미라는 회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루이스의 김성호 교수님하고 그 헤더 교수님하고 그 같이 운영하는 사무실인데 굉장히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사무실에 제가 거기 있었고 그 인연으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굉장히 이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못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곡선부에 대한 제가 이준하 교수님 그때 만났으면 했을 수 있을 텐데 그 못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글루램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상부에 이렇게 커브된
글루램을 쓰면서 그게 지붕이자 밑에는 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글루램을 그 각도에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의심, 두 번째, 가공을 못할 것 같다는 의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걸 누가 해결해 줄까? 그 세 가지가 합쳐지고 그 게으른 마음과 타이트한 버젯에 의해서 야, 이거 하다가 기계 못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제가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는 절벽 밑에 있고 하나는 절벽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은 항상 절벽 위에 있고 이상은 절벽 밑에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는데 많은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눈치채셨을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래도 흉내 많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구성에 대한 거는. 그래서 입구 부분을 저렇게 만들고 비가 확 몰리는 곳에 물이 떨어지는 거,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였어요. 그 자리가 딱 이 자리입니다. 사이즈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수타시킨 게 있고 일반적으로 열처리 목자를 해서 고온에서 열처리를 해서 나무가 가진 특성을 그러니까 변형이 올 만한 특성을 이제 많이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질을 너는 나무가 아니다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즉 가압로에서. 그래서 고온에서 해서 그 성격이 변해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표면의 변색도 덜 되고 대신 강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쪼개짐이 쉽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외장재처럼 힘을 받지 않는 곳에는 쓸 수 있는데 데크는 열처리 목재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 열처리가 잘 된 목재는 잘 쪼개집니다. 이게 탄성을 잃어버려요. 아니요, 이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글루램으로 해서 했는데 철로 변형을 한 거는 아니고 이거 피지컬 모델일 겁니다. 네,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모델 만들어서 스타인을 많이 쓰거든요. 하얀색 플라스틱. 이것도 피지컬 모델이에요. 렌더링이 아니라 이게 모델이에요. 그 손으로 만든 모델. 이렇게 생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섹션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얘가 이제 아까 단면을 사진 찍어서 그냥 섹션만 포토샵에서 색깔만 입힌 거고요. 그래서 천물을 포함한 연결 방식이 구조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다들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글루램을 만들지 못해서 저희가 제재하고 건조해서 몰더 밀어서 위탁해서 글루램을 생산해서 저희가 가공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건물이 정면에서 봤을 때 아니 12m의 깊이가 15m거든요. 그러니까 3m 모듈로 모듈이 정면에서 봤을 때 4개고 뒤로 5개가 붙은 모듈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붙은 3m마다 있는 기둥은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가 남들보다 조금 더 두껍고요. 그렇게 해서 기둥을 쭉 세워놓고 하나하나씩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곽을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기둥이 보통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기둥이 층별로 끊어버려야 운송도 쉽고 그리고 조립도 쉬워서 끊어버리는데 저희는 그냥 어차피 마당에서 그냥 지게차로 움직이는 거여서 길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 뭐냐면 테두리를 다 묶고서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립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쪽 코너서부터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닭장이나 가축 우리만들처럼 말뚝을 다 친 이후에 펜스를 돌리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재를 날릴 때 기둥을 다 피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쓸데없이 또 높이 들어야 되고요. 1층의 보가 3.5m인데 기둥은 9m, 10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피하려고 얘가 10m 올라갔다가 다시 3m를 내려오는 프로는 하지 말아야 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들어서 지금 저희가 쓰는 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귿자 형태고 받아주는 대부분 이제 기둥에 철물이 디귿자로 걸려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에는 철물이 없는 상태에 슬럿을 따놔서 보가 그 위치에 맞은 상태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면 메뉴에 핀 박아 놓은 곳이 오목한 곳에 철물에 걸려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물이 저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얘는 순놈이고 지금 내리고 있는 보는 앞놈인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드리프트 핀을 항상 하나를 꽂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업자가 바라보는 곳에 철물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가 있잖아요. 밑에 거를 보시면은 거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뭐가 위에서 내려와서 올라탈 수 있게 이 부분에 핀이 걸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얘를 볼을 밑에다 핀을 꽂으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핀을 잘못 꽂아서 맨 위에 꽂아야지 다 내려가서 제 위치에 딱 쓰는데 반대로 맨 밑에 걸 꽂아 놓으니까 올라타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위아래 그 슬롯만 잡아주면 돼서 그게 더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1층에 보가 그 높은 기둥을 다 헤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씩 꽂는 겁니다. 지금 앞마당에서 저희는 그냥 쭉 펼쳐놓고 크레인 대고 연결철매를 달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층 보가 다 조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핀을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구획을 나누고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기초에 토대라 그래서 기둥을 받쳐주는 그 부재를 바닥에 깔아서 구획을 정리하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기초 위에 먹줄을 튀기고 그 위치를 정한 이후에 토대가 앉을 자리에 그걸 정하고 이게 아무리 콘크리트가 바닥에 쳐졌더라도 수평이 안 맞으니까 무수축으로 한 번 더 잡아서 수평을 맞춘 이후에 그 위에 올려놓고 앙카 작업을 합니다. 그래 놓고 토대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기둥을 하나하나 꽂아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외부에 쳤죠. 이때는 저희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것들이 그러니까 뒤에다가 저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앞에 맨 처음에 막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 아예 지나갈 자리가 없어갖고 그래서 맨 뒤에는 아예 저렇게 설치를 다 해버린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진척돼서 2층에 보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프리컷 가공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그리고 하나는 조립하는데 얼마 걸렸냐, 그리고 공사비 얼마냐. 사실 이게 그 트래킹을 계속 하고 있질 않아 갖고 저도 사진이 찍힌 날짜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딱 일주일 봤었어요. 그러니까 골조 연결하는 걸. 근데 중간에 비 오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때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이 조립을 하는데 실제로 토대를 하고 기둥 가내봐 준 목수 외에는 목구조를 처음 만져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뚝딱거리다 보니까 그 오래 걸려도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또 기술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돈만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상단부에 그 홈이 따진 게 보일 겁니다. 저게 이제 석가래가 내려서 앉힐 자리를 가공을 해서 볼을 저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 목구조 프리컷 가공한 거는 다 끝난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석가래를 걸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위에 보시면은 석가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바이 10 썼어요. 투바이 10을 만들어서 그 홈 가공을 해서 그 자리에 위치에 딱딱 맞게 간 겁니다. 그 투바이 홈에 밑에 라운드 만들어서 하우징만 만들어서 그렇게 투바이도 옆을 밀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안 들어가게 살짝 밀어서 앉힌 겁니다. 고민에 대한 게 뭐였냐면 천장을 노출하자. 그 노출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방식을 알고 나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 모두가 국산 낙엽수입니다. 글루램도 그렇고 그 투바이 10도 저희가 제재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벽체 치고 내부 벽을 만들고 원래 계획은 왜 내부에 있는 벽 기둥들이 다 노출되게 하고 바깥에다가 230mm 그 샌드위치 판넬을 붙여서 기둥이 다 노출되게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전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벽을 하나를 더 댔습니다. 지금 요 사진인데 석가래가 걸린 이후에 건축의 기본이 시메트리컬한 걸 이유가 있어야 되고 클래식한 거라고 배워서 똑같이 하는 게 사실은 그때 싫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그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 1.5m에 조금 더 작은 기둥을 더 끼워 넣은 겁니다. 위에 거 이제 3층에 있는 거를 왜 나눴냐고요? 그거 안 나눠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똑같은 게 싫어갖고 밑에랑 너무 이렇게 VV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뭔가를 엎어야 되는데 이제 누군가는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기둥을 저걸 막을 걸 그랬지 않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 뭐 심각한 고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게 석가래가 올린 상태에서 저희가 합판에 누바를 다 접착하고 타카로 작업을 해서 그거를 그냥 합판을 엎어서 깐 겁니다. 그래서 지붕 덮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석가래 이후에 합판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쭉쭉쭉 깔아 올라갔으니까 그 이음새만 이제 석가래에 감추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일한 게 없어서 품은 거기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배운 거가 있다면 절대로 3m 모듈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재가 3,600으로 들어오는데 3m를 하다 보니까 600만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노수율이 있고 합판도 이제 1200 그러니까 세자 아니 네자 모듈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둥들이 다 12자로 제작해 갖고 600씩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저 많은 글루램 똥가리를 어디다 쓸까 하다가 고민 끝에 한 게 계단을 그걸로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는 이 2층이 바닥이 NLT로 만든 겁니다. 부재는 38에 140 2x6랑 38에 120 그래서 20mm 단차가 나는 것들을 엇갈려 넣어서 1층 천장에 그루브를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요 자재는 NLT가 지나갈 때 충격을 흡수하라고 저게 4.6mm인가 6.3mm인가 하는 고무를 글루램 위에 깔고서 시공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붙여 나가는데요. 실제로 한 땀 한 땀 붙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타카 작업하면서 그렇게 해서 쭉 움직인 겁니다. 이 바닥이 지붕을 실제적으로 받는 하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합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설계는 장선으로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그 이준환 교수님이 저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그 바닥 2층 바닥이 옵션이 3가지인가 4가지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그래도 선뜻 다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선을 걸어서 쓰는 거 연결철물로 그리고 대각재를 이용해서 펄린처럼 사용하는 거 1m마다 펄린을 넣는 거 그리고 이렇게 NLT로 하는 거 요 방법이었어요. 그 일부러 이렇게 홈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밋밋함 2개예요 실제로. 이쪽 사무실에 들어오는 입구 쪽은 그 20mm 단차가 나고요. 반대쪽은 그냥 2x6로 쭉 쳐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날지 비교를 해봤는데 당연히 그 단차 나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예뻐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았든 저기다가 저희가 트랙을 딱 트랙이 이제 34mm 정도 되니까 깊이가 18mm고 그래서 그걸 꽂아서 트랙을 거기 그 줄에 맞게 다 걸어서 지금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NLT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혹시 그 시애틀의 스타벅스 본사 1호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건물 자체가 원래 어창고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게가 올라가는 건물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NLT를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NLT는 이거는 말 그대로 부자의 상징입니다. 장선을 써도 되는데 물량을 늘린 거잖아요. 내가 나무가 많다는 걸 과시하기 위함에 실제로 쓴 거고요. 그 예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장선이라는 거 경량 목구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나무가 굉장히 흔한 자재였어요. 미국에 들어갔을 때 도날드 그 만화에 뭐가 나오냐면 그 기름 나와갖고 되게 부자 된 도날드 있잖아요. 왜 그 조카 3명 나오는 그 할아버지. 그 만화에 그 사람이 기름 떼부자가 되기 전에 서부에 간 이유가 그 넓은 토지에 나무가 꽉 들어찼다 그래갖고 그 땅을 싸게 사서 갔는데 폭삭 망했다가 기름이 나와서 다시 부자가 된 뭐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나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NLT 같은 경우를 쉽사리 썼어요. 공장 바닥도 썼고요. 2x12로 세워갖고 그냥 바닥을 쭉 가요. 그리고 그게 그냥 마감이에요. 밑에도 천장 마감이고 위에도 2층 바닥 마감이고 당연히 그 목구조로 기둥보 구조를 짜놓고 외부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파이어컷을 한 목구조를 걸어놓은 그 벽돌 건물 벽돌 벽이 된 거죠. 엠블럽이 이제 벽돌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바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인력도 많이 있고 자재도 흔하니까. NLT가 뭐냐면 NLT가 그 N이 내일이고요.
L이 레미네이트 붙인 거, T가 팀버예요. 그래서 얘가 뭐 DLT 그러면 다울로 레미네이트한 팀버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우드에서는 NLT에 대한 것들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발간을 해요. 지금도 굉장히 최신 자료예요. 뭐 2000년대 이후에.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나무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이게 부재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남는 게 나무라 모아놨던 나무를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우습게도 이게 구조체로 쓴 NLT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선영 소장님께서 하신 그 NLT는 지붕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 하나씩 붙여나갔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아플 뿐인데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꼬부러져서 일을 해야 돼서 불만이 엄청 났어요. 요만큼 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 내일 쳐서 올린다는 거를 그냥 하지 뭐 이러고 그냥 해버려 갖고 이게 다 12자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음새 없애는 것도 목적이었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예요. 해놓고 나면 되게 예뻐요. 그 뿌듯하고. 그래서 지금 작업을 저런 상태로 해나가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저 위에 있는 3층도 저걸로 하려다가 이거 하다 망하겠다 싶어갖고 안 했어요. 이제 많이 붙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바닥이 된 상태예요.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인데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너무 막무가내로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방통 친다 그러는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콘크리트가 움직이지 않게 더 갈라지지 않게 그 심혈을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건물에 바닥 난방 시공하듯이 그냥 해서 그 부분이 실망스럽긴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곳에 지금 바닥에 난방은 다 돼 있고요. 난방 시설만 돼 있지 아직 보일러를 설치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 샌 곳이 딱 3군데가 있더라고요. 1층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에 방통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닥 시공을 했을 때 물이 새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밀폐가 잘 됐고 단점은 그 와이어 메쉬를 까는 목적 자체가 난방 그 엑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함으로만 썼지 실제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더 잘 잡아주기 위해서 균열을 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는 안 한 거죠. 차라리 위에 덧치든가 뭔가를 철건을 넣든가 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캐나다의 그 사이언스 홀인가요? CLT 위에다가 콘크리트 친 거 보면은 그 비둘기 앉지 말라고 해놓은 거가 삼지창 쭉 연결된 것처럼 생긴 거를 군데군데 놓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묽게 콘크리트 잘 안 치거든요. 물도 워낙에 많고 그래서 강도에 대한 신경도 덜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딱 쌓여서 크랙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사진 보고 제 친구 이제 토목하는 애가 미쳤구나 했던 이유가 물이 너무 많다 이거. 그 방수 시트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쏘고 그렇게 해도 3군데 물이 샜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공장 LBL 그 리버스 트러스에 대한 거를 철물 가공 회사에서 철물 접합부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계십니다. 이 한쪽이 이렇게 생겼고요. 한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LBL을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LBL이 글루렌보다 싸기 때문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LBL 만들면 떼돈 벌겠다는 착각에 빠져갖고 가공 방식 자체가 훨씬 간단합니다. 글루렌은 제재해야지 건조해야지 아까 공정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복잡하지만 LBL은 포 뜨듯이 나무를 3mm 단판으로 만들어서 걔를 쭉 이어 붙인 겁니다. 단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뭐 20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장 하나가. 그런데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이에요. 그 저희가 사용한 거는 메사우드라는 핀란드 회사고요. 거기서 만든 LBL을 그 주문해서 사용한 겁니다. 지금 가공 LBL이 지금 사용한 LBL은 두께가 200mm, 폭이 600mm, 길이가 7,300 그러니까 7m 30짜리입니다. 그 오이코스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모티스 가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톱이 들어왔다가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후진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하면 오이코스는 부재가 움직이지 톱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가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드릴도 이렇게 뚫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알아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옆에 몰티스 작업을 한 게 없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사실 저게 그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가진 게 몰티스가 8mm인데 얘는 12mm 철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13에서 14mm를
그 슬롯을 땄어야 되는데 모티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톱이 미끄러져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구멍의 위치는 정확한데 슬롯을 따내는 곳은 모티스가 들어갈 자리가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빨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볼트 구멍은 다 미리 가공을 했고요. 슬롯 가공에 대한 거는 사람이 다 올라타고 앉아서 했습니다. H자 들어간 것도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하다 보니까 부하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그러니까 쉬었다 하는 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요거 하나 가공하는데 기계가 거의 2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밀링 14mm 밀링으로 길만 딱 내주는 거죠. 뭐 20mm, 30mm만 딱 해주고 사람이 그거 따라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가공된 부재를 그 철골틀이 완성이 된 건물로 들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거꾸로 엎어놓고 연결철물을 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H자, 지금 볼트 구멍대로 생긴 대로 철판이 H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동자주가 매달려 있고 끝에 부분에서 턴버클이 양쪽에서 그 트러스를 당길 수 있게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양쪽 끝에 턴버클이 설치되기 전에 볼트 너트가 연결철물을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쭉 해놓고 세워놓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얘를 요대로 들어 올려갖고 설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동자주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바닥으로 내려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쟤를 뒤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은 겁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얘가 나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끈 붙들고 방향 조절해가면서 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철골 빔이 간격이 9m예요. 근데 얘는 지금 14m 조금 안 돼요. 그리고 9m 사이를 13m가 나와야 되니까 대각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통과하고 이제 자리 잡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된 T형 철물에 볼트를 꽂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펄린을 꽂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펄린이 들어가는 중간 사이에 그 저희가 가공을 할 때 가공도면 보고 볼트를 다 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철골 가공도면을 받아서. 근데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예상 못했던 게 볼트 위로 아니 그 너트 위로 볼트가 저만큼 올라온다는 걸 상상을 못해갖고 그 애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펄린이 다 꽂힌 상태고요. 계속 펄린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합판을 군데군데 넣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모듈이 메다 모듈이었기 때문에 그 합판도 다 2000으로 재단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합판을 덮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보강을 용접 때려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생각을 못해서 볼트가 너트보다 길게 나와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해서 그 가공을 실측해 가서 또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매달려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볼트를 넣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걱정하신 것보다는 구멍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벽체에 낙엽성 누바 작업을 하는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을 기억해 주십시오. 위쪽에 LVL이 있고 철골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랑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저거를 아니 구조가 저렇게 남아 있어도 더 비교가 되고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막아 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만큼을 돋아 올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가 안쪽에 각간만 설치해서 바로 그 베이스를 덮을 준비만 된 상태고요. 이제 가장 가까운 쪽에 이제 반을 된 겁니다. 그래서 볼트 구멍이 없이 올렸다가 그러다 결국은 그냥 구멍 뚫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페이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닦인 게 있고 안 닦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지금 다 닦인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장에는 LBL 구조체를 사용한 거고 사무실은 낙엽성 글루램을 사용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낙엽성 글루램과 DLT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저희는 지금 오늘의 행사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 포럼에 듣기로 하고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생하신 김지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